다가오는 11월 17일은 2023학년도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약칭 수능은 주관처인 국무조정실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993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에 도입되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그런데 매년 수능이 끝나면 부정행위로 인한 뉴스 기사가 쏟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설마 내가 되겠어? 라고 했다 정말 내가 될 수도 있는 부정행위 알아두고 미리 대응하면 좋겠죠? 지금부터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에 의하면 물품 유형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제재받지 않으려면 자세히 알아둬야겠는데요. 시험장에 반입 금지되는 물품을 시험실에 가져가거나 쉬는 시간에 소지 가능한 물품을 시험 시간에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재가 이루어질까요? 수능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인으로 구성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2가지가 있는데요. 당해 연도의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과 당해 연도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의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심의에 따른 통보 결과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애초 심의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 훈령 제386호에서는 11가지 수능 부정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6호부터 10호까지의 행위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고 1호부터 5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호부터 4호의 행위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또는 형법 제283조상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시험 및 신분증 위조는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만약 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대리시험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면 형법 제225조상의 공문서 위조죄에도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분증을 감독관에게 보여주면 주민등록법 제37조 8호 위반 및 형법 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그리고 형법 제319조상의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갑자기 주거침입? 하고 의아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수능시험 고사장은 수험생과 감독관 등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고 대리시험 응시생은 승인 없이 교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리 응시생뿐만 아니라 대리시험을 요구한 사람도 교사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리시험 한 번에 이렇게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니 무시무시하네요. 실수로 생기는 것이든 고의로 생기는 것이든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여 각 시도에 안내하기도 하고 수능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를 제보받기도 합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하기도 하는데요. 시험 당일이 되면 경찰력의 도움을 받아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수험장에서 수험생의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시험 감독관의 응시생 본인 확인 및 반입 금지 물품 확인까지 많은 신경을 기울이는데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몇 차례 교육과정을 거쳐 현재 2023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한 시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영역에는 단답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어 영역에는 듣기평가 문항이 있습니다.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며 탐구 과목은 2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합니다. 그리고 지원자에 한해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테스트합니다.
이때 시각장애인과 같은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들은 의사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따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점자 시험지와 같은 대체제가 마련되거나 일반 수험생보다 1.5배가량의 연장된 시험 시간을 가지는 등 여러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세 가지로 선정되어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되며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체계면 정말 수능의 민족이 아닐까 싶네요. 부정행위 영상에서 보셨듯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중 필수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수험표, 신분증과 더불어 현재는 마스크도 필수로 착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수험표를 두고 왔거나 분실했을 경우 수능 원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사진 한 장을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다니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신분증을 두고 온다면 본인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신청한 상태라면 신청 확인서나 임시신분증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니 지참하시면 됩니다. 수험표, 신분증, 마스크 잊지 말고 기억해둬야겠죠? 시험 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또 시계인데요. 단순한 아날로그 시계는 반입 가능하지만 스마트워치 등의 통신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불가능합니다. 시험장에는 별도의 시계를 구비하지 않고 감독관이 시험 종료 5분 혹은 10분 전에 미리 안내합니다. 만약 전자기기와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했을 시 1교시 전 감독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밑장 빼기, 소매 넣기에 유의하고 반드시 확인 후 입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자기기가 본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일 경우에는 교시마다 시험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다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속세를 벗어난 아날로그형 인간이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가능하지만 시험 시간에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물품도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참고서나 기출문제지, 연습장, 개인용 샤프 등의 물품은 적발 시 즉시 압수되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시험 시작 전 가방에 잘 챙겨 넣어야 합니다.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은 반드시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물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공된 샤프 안에는 흑색 0.5mm 샤프심 5개가 함께 들어있지만 여분의 샤프심을 추가로 준비할 경우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같은 흑색 0.5mm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부터 4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한국사 영역 답안지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각각 한 장씩 제공됩니다. 그동안 응시 순서에서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한국사 탐구를 모두 응시한 다음 답안지를 수거했지만 현재는 필수 영역인 한국사 시험을 치른 뒤 바로 한국사 답안지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네요. 그렇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기입하는 답안지가 한국사 답안지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탐구 시간에도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를 잘 지켜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 중 문제지를 들추어 다른 과목을 보기만 해도 교육부 훈령 제386호의 부정행위 유형 제7호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수능 당일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년에 단 한 번뿐인 중대한 날이만큼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에 결실을 맺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